네, 제 7장 크레니얼 러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교재에 53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내신경이 모두 몇 개인지 안다. 네, 12개이죠. 내신경의 종류를 안다. 종류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다들 1학기 때부터 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뭐 어차피 또 뒤에 나오니까 따로 말씀을 지금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12개의 내신경이 어떤 구멍을 통해 머리뼈 밖으로 나오는지 안다. 이미 1학기 때 나왔었던 그 머리뼈의 구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죠.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도록 하고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예, 그림 7-5, 537페이지에는 그림 7-5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12개 내신경 성분을 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5번째, 12개 내신경 중에서 부교감 신경 섬유를 포함한 신경을 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쓰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아마도 시험에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부러 제가 읽어드린 게 되겠습니다. 일반사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 네, 일반사항, 뇌신경은 말초신경계통. 네, 이게 제일 처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뇌신경이라고 해서 중추신경계가 아닙니다. 뇌신경 자체는 말초신경계입니다. 말초신경 계통의 일부분으로 페리페럴 너브이며 각각 연관된 감각핵이나 운동행 가까이에서 뇌와 연결되어 있다. 네, 앞으로 배우실 부분입니다. 두 번째, 뇌신경은 뇌에서 좌우 대칭으로 나는 12쌍의 신경이며, 네, 12쌍이 있죠. 뇌 바닥의 정중선상에서 볼 때 좌우로 한 쌍씩 위치하고 있다. 세 번째, 뇌신경은 머리뼈 바닥 크레니얼 베이스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머리뼈의 공간 크레니얼 캐버티 밖으로 나온다. 네 번째, 뇌신경은 감각, 운동 및 부교감의 기능을 하며 교감은 없습니다. 부교감의 기능을 하며 신경에 따라 한 가지 신경섬유로 이루어진 경우 단독 기능과 다른 신경섬유와 섞여 있는 혼합신경의 경우도 있다. 네. 다섯 번째, 뇌신경의 이름은 모양이나 기능에 따라서 명명이 되고 뇌신경의 본호는 뇌의 앞쪽에서부터 각 신경이 위치하고 있는 순서대로 로마 숫자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대표적으로 모양으로 명명이 된 신경 같은 경우 3차 신경이 있겠죠. 트라이제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새쌍둥이 신경이란 뜻이죠. 그죠? 네, 신경 12개의 이름은 뭐 거기 나와 있는 거 제가 읽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2개 내신경 중에서 부교감 신경,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교감 신경 섬유를 포함한 신경이라고 해서, 네, 부교감 신경을 포함한 거는 뭐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부교감이라고 하면은 파라심퍼테틱이죠. 파라심퍼테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신경이, 네, 뭐죠? 네, 3, 7, 9, 10입니다. 3, 7, 9, 10. 즉, 아큘러 머토 너브, 페이셜 너브, 글로소파린절 너브랑 베이거스 너브 이 네 가지가 뇌신경 12쌍 중에서 4쌍이 부교감 신경 섬유를 가지고 있는데 설명은 앞에서 할 테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미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뇌신경 중에서 치약 영역과 밀접히 관계되는 신경 6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이것은 시험으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신경 2가지를 따진다고 하면은 트라이제미널 너브랑 페이셜 너브가 되겠고요. 그 외에 글로소파린절 너브, 베이거스 너브, 액세서리 너브, 하이포글로설 너브들도 자주 언급이 되는 신경들이니까 치약 영역이 밀접히 관계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의 신경 조직은 척수, 스파이널 코드와 뇌를 포함한 센트럴 너버 시스템과 크레니얼 너브와 척수신경을 포함하는 말초신경 계통으로 구분된다. 해부학적으로 중추신경 계통과 말초신경 계통은 뚜렷이 구분되지만 위치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니까요. 기능적으로는 통합이 되어 있다. 스파이널 너브는 스파이널 코드와 연결되어 있고 크레니얼 너브는 브레인과 연결되어 있다. 말초신경 계통은 중추신경 계통으로 감각 정보를 제공하고 신경 명령을 말초 효과기 (peripheral effector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네, 말초신경 계통의 구분으로서 이미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브레인에서 나오는 12쌍의 뇌신경과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오는 몇 쌍이라고요? 31쌍의 스파이널 너브를 가리킨다. 그 외에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도 굳이 구분하자고 하면은 말초신경계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7-3에 나오는 것들이 12개의 뇌신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뇌 아랫면에서 관찰되는 12쌍의 뇌신경, 그리고 뇌 바닥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보여주는 그림이 7-5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은 부교감 신경을 포함하는 그림들인데요. 이 그림들은 처음 보시면 너무 놀라서 걱정하시겠지만 사실 뒤에서 다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뒤에서 다 나오는 그림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아실 필요가 없어요. 앞쪽에 개괄하는 차원에서 교과서라서 나와 있는데 물론 뭐 이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겠지만 뒤에 학습을 하시고 나서 보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너브 파이버에 대해서, 파이버를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뭐 모터 파이버랑 센서리 파이버로 구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것은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뭐 적절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짧게만 설명드리고 더 자세한 것들은 생리학 시간에 배우시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소개 정도 한다고 하면 주로 많이 쓰는 이제 그 구분 방법 중에 얼랭게 게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랭게 게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한번 써보면 요 방법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네, A 파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BC 파이버가 있는데요. A에는 A 알파 파이버가 있고 베타, 감마, 그 다음에 델타 파이버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위에 있는 부분, 지금 뭐 방해가 되니까 부교감 신경 부분 잠깐 지우면은요, 위에 있는 부분은 마이엘리네이티드 파이버입니다. 마이엘리네이티드 너브가 되겠고요. 너브 혹은 뭐 너브 파이버가 되겠고, 밑에 거는 언마이엘리네이티드가 되겠죠. 뭐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C 파이버만 언마이엘리네이티드고 위에 있는 A부터 B까지는 모두 마이엘리네이티드 파이버인데 여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굵고 전도 속도가 빠르다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두 개 이런 데 있어서 이걸 다시 나눴을 때 센서리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라고 모터 파이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머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머슬은 머슬이 이렇게 큰 머슬이 있으면 이 머슬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바깥에 있는 외형 자체를 엑스트라 퓨절 머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이 머슬이 어느 정도 수축했는지 스스로 알 수 있는 어떤 내부의 머슬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인트라퓨절 머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터로 따졌을 때 A 알파에 해당되는 것은 엑스트라 퓨절이고요. A 감마에 해당되는 것이 인트라 퓨절 머슬이 됩니다. 엑스트라 퓨절 머슬이 더 굵은 이유는 일단 움직인다든가 동작을 나타낼 때 있어서 엑스트라 퓨절 머슬이 먼저 수축을 하고 그게 얼마나 수축했는지를 알아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인트라퓨절이기 때문에 인트라퓨절 머슬이 더 가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센서리 쪽을 보았을 때 A 베타는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리학 시간에 더 많이 배우시겠지만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쓰죠. TION으로 쓰고요. 프로프리오셉션이나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는 터치가 어떤 터치인지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터치이고요. 더 상대되는 말은 라이트 터치가 되겠습니다. 프로프리오셉션이나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를 알아내는 것이 A 베타 파이버인데 주로 머슬 스핀들이라든가 아니면 미케노 리셉터 등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나오는 것인데요. A 베타 파이버로 올라가는 센서리 같은 경우는 굵은데 이것은 뭐 미디얼 렘니스커스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A 델타 파이버 쪽에 나오는 것은 라이트 터치 쪽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스파이노 달라믹 트랙트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알파 파이버, A 알파 파이버 쪽도 센서리 쪽이 있는데요. 이것은 머슬 스핀들이라든가 골지 텐던 오르간 정도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A 베타 같은 경우에서는 머슬 스핀들이라든가 아니면 큐테니어스 티슈에 있는 미케노 리셉터 등이 여기에 이제 실제로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센서리에서 A 감마는 보통 뭐 A 감마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A 감마 파이버 같은 경우는 없고 A 델타 파이버의 프리 너브 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여기에서 이제 A 델타 파이버의 이제 페인도 느낄 수 있습니다. 페인도. 네, 페인을 또 느끼는 것은 C 파이버에서도 느껴요. C 파이버에서도 느끼고, 템퍼러처도 느끼는데요. 뭐 학자에 따라서는 C 파이버에서 느끼는 것은 뜨거움, 웜스, 더위를 느끼고 A 델타에서는 콜드 템퍼러처를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저희 그 치과 영역의 동통에 관해서는 C 파이버나 A 델타 파이버가 해당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고요. B 파이버의 경우에는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에서 주로 나오는 것으로서 프리 갱글리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NS에서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에서 너브셀 바디가 모여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프리갱글리오닉 너브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C 파이버는 포스트 갱글리오닉 너브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스무스 카디악 머슬 같은 쪽에 이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대략의 이 정도의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크레니얼 너브 12개의 이름을 한번 다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요. 여기에 확인을 해 보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름 뭐 외우는 것은 복습에 해당되겠지만, GSA, GSE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이 기호의 그 뜻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이것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각각의 신경을 다룰 때 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1번 신경은 후각신경 olfactory, 2번은 aptic, 3번은 oculomotor, 4번은 trochlear, 5번은 트라이제미날, 6번은 앱듀센스, 7번은 페이셜, 8번은 베스티뷸로카클리어, 9번은 글로소파린지아, 10번은 베이거스, 11번은 액세서리, 12번은 하이포글로살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뭐 다시 그 앞에서 했었던 거 잠깐 복습을 해 보자면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와요? 미드브레인에서 나오죠. 미드브레인에서 나오고, 그 다음 5, 6, 7, 8 같은 경우에는 판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판스. 이 중에서 5번은 이제 판스의 중앙에서 나오고, 6, 7, 8번은 판스와 메들라 오블롱가타의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9, 10, 11, 12번은 메둘라 오블롱가타에서 나오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편에 쓰여 있는 SVA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SVA하고 뭐 이렇게 총 7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S하고 G의 구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S는 스페셜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셜. 특수라는 뜻이죠. 특수 감각 쪽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수 감각 쪽을. 그리고 그 다음에 특수 감각이나 아니면 이제 그 특별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되는 말은 G가 됩니다. G는 general이라는 뜻이죠. general. 일반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다시 S가 나오고,
그 다음에 V가 나오는데 S는 소마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마틱이 돼서 스켈레탈 머슬 쪽을 얘기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V는 비세랄이라고 해서 장측으로 간다는 뜻인데, 비세랄이라고 해서 얘는 주로 스무스 머슬이나 카디악 머슬 쪽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A하고 E가 있는데, A는 에이퍼런트 해서 상행으로 들어오는 신경이고요. E는 이퍼런트 해서 나가는 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총 8개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 중에서 SSE는 없어요. 네, 스페셜 소마틱 이퍼런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셜 비세랄 이퍼런트는 스페셜 비세랄 이퍼런트는 있는데 스페셜 조마틱 이퍼런트는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총 7개가 있는데, 그래서 읽어보면 제너럴 조매틱 에이퍼런트는 피부나 근육의 체감각, 조마틱이라고 하는 것이 체성분이란 뜻이죠. 체성분의 에이퍼런트 감각을 받는 것이죠. 감각을 받는 것이어서 뭐 스파이널 갱글리언이나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언,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언, 뭐 수피리어 갱글리언 따위에서 연접해서 하는 것으로 얘는 5번, 7번, 9번, 10번에서 받는다라고 적혀 있고요. 제너럴 소마틱 이퍼런트는 스켈레탈 머슬을 지배하는 거에서 골격근을 지배하는 거고, 척수신경의 엔티리어 루트 해서 3번, 3번, 그 다음에 3번, 4번, 6번, 그 다음에 7번에 해당됩니다. 네, 운동신경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General Visceral Afferent는 내장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내장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설인신경, 그 혀 인두신경에서 혀 쪽에 있는 것들 받는 9번, 그 다음 10번, 그 다음 Inferior Ganglion, 네, 이건 Cervical Ganglion의 일종이고요. 대개 페인이나 리플렉스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eneral Visceral Efferent는 내장의 평활근과 분비선을 지배하는 교감, 부교감의 신경절 이전 섬유, 신경절 이전 섬유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B 파이버에 해당되는 프리갱글리오닉 파이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리갱글리오닉 너브 파이버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3번, 7번, 9번, 10번인데, 요것은 조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뇌신경 중에서 뭐였죠? 부교감에 해당되는 신경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신경절 인지선 섬유, 그것들이 다 제너럴 비세럴 이퍼런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페셜 소마틱 에이퍼런트는 시각, 청각, 평형 감각입니다. 시각, 청각, 평형 감각. 네, 요거랑 구분되는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스페셜 비세럴 에이퍼런트인데요. 얘는 미각하고 후각입니다. 자, 특수 감각에 해당되는 것은 5가지입니다. 시각, 청각, 평형 감각, 그리고 미각, 후각인데, 미각하고 후각은 주로 이제 그 장에 해당되는 쪽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각, 청각, 평형 감각 같은 경우 레티나, 자, 눈이죠. 베스티뷸라 갱글리온, 뭐 그 베스티뷸라 갱글리온 듣는 거 청각이죠. 평형 감각, 뭐 스파이럴 갱글리온 해서 2번 하고 지금 8번은 이제 베스티뷸로 카클리어 너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 청각, 평형 감각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스페셜 비서럴 에이퍼런트 같은 경우는 미각과 후각이 돼서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 그 다음 인피리어 갱글리온 등이 해당이 되고, 9번, 10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1번이 후각이죠, 그죠? 1번, 7번, 9번, 10번 얘들은 다 미각에 해당됩니다. 미각에 해당되는 그 신경들 나중에 다시 나오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SVA 컴포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VE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비세럴 이퍼런트인데, 요거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 특수 내장 신경이죠. 특수 내장이면서 이퍼런트에 해당되는 것인데, 브랑키얼 아치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발생학 시간이나 혹은 저기 조직학 시간에 배우셨을 수 있는데, 저희 그 브랑키얼 아치에서 그 나오는 근육들이 우리 아간명 연역에 많이 있죠. 그런 기원의 골격근이지만 이거는 비세랄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기원의 골격근을 지배합니다. 얼굴, 인두, 후두에 있는 대부분의 근육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3차 신경, 그 다음에 페이셜 너브, 그 외에 글로소파린잘, 베이거스, 그리고 액세서리 너브에 해당되는 것들이 SVE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컴포넌트들이 위에 이제 다시 정리가 되어 있어서 후각신경부터 설화신경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1번부터 12번까지의 크레니얼 너브를 다 배울 때, 중간에 나올 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이 브랑키얼 아치 기원의 골격근 지배라고 하는 부분, 이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올팩토리 너브 첫 번째 뇌신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신경은 자 540페이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일반 사항 해서 후각신경은 냄새 감각을 전달하는 특수 감각 신경이다. 네, 특수 감각 신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541페이지를 먼저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1번의 일반적 특징을 요약해 놓은 것을 보면, 후각신경은 특수 내장 들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에이퍼런트 너브입니다. 에이퍼런트 너브. 수입 신경이죠. 수출 신경은 이퍼런트 너브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 내장 수입 신경 혹은 특수 내장 들신경으로 냄새를 감각한다. 자, 특수 내장이라고 할 때 특수한 것, 스페셜이라고 하는 특수 감각 5개 중에 하나에 속하고, 그 다음에 내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 그 특수 감각 5개 중에서 미각하고 후각은 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세럴 컴포넌트라고 그래서 스페셜 비세럴. 그리고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죠. 냄새를 맡는 거니까 에이퍼런트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스페셜 비세럴 에이퍼런트 너브로서 냄새를 감각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써보면 스페셜 비세럴 에이퍼런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다시 왼쪽 540페이지로 넘어와서 2번 후각신경은 코안 네이잘 캐버티 뒤 위쪽 후상부에 있는 동전 크기만한 후각점막, 올팩터리 뮤커스 멤브레인의 후각세포, 얼팩터리 셀에서부터 시작하고 중추로 향하는 20개 정도의 가느다란 신경 다발을 이루는데, 이를 얼팩터리 너브라고 하고, 이어서 후각신경은 에스모이드 본의 크리브리폼 플레이트 1학기 때 배우셨던 그 안테리어 크레니얼 파사에 있는 부분으로서 크리스타 갈리의 양쪽 옆에 있는 채판으로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는 곳이죠. 그죠? 거기를 구멍을 통과해서 머리뼈 안에 있는 크레니얼 캐버티로 들어가서 올팩토리 벌브에 이룬다. 네,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져 있는데, 자, 이거 부분이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죠. 크리브리폼 플레이트고, 이 밑에 있는 이제 알팩터리 너브드 올팩터리 셀들이 있고요. 이 후광식 있고, 그다음 이 위에 여기 올팩터리 벌브가 이 부분 뚱뚱해져 있는 벌브이고, 그다음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알팩터리 너브의 올팩터리 트랙이죠. 알팩터리 트랙. 그래서 이것을 대충 모식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네, 이렇게 될 수 있죠. 올팩토리 벌브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서부터 봤을 때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밑에서부터 보았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코가 여기 있고 눈이 이 위에 있으면 밑에서부터 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이죠. 그죠? 오른쪽 라이트 사이드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올팩토리 벌브죠. 벌브. 이 올팩토리 벌브에 있는 셀의 이름이, 올팩토리 벌브 셀에 있는 이름이 4번 정도의 기술에 나오는 마이트랄 셀입니다. 마이트랄 셀이고, 여기에 이제 뭐 글로메룰러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올팩토리 트랙으로 쭉 이어져서 이제 뇌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벌브 뒤에 있는 것을 알팩토리 트랙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알팩토리 벌브입니다. 앞에도 그냥 벌브가 아니라. 그리고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기가 미디얼이죠. 그죠? 미디얼. 그리고 이쪽이 레터럴이 되겠지요. 레터럴이 될 테고, 그래서 미디얼, 이쪽을 미디얼 알팩토리 스트라이어 라고 부르고, 이쪽은 레터럴 알팩토리 스트라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면, 그 오른쪽에 있는 실제 해부 그림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네, 여기에 있는 2번, 네, 요 2번이 올팩토리
벌브입니다. 2번이. 그 부분이 올팩토리 벌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3번이 올팩토리 트랙이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살짝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올팩토리 트라이건이라고 부르고, 트라이건에서 이제 레터럴 올팩토리 스트라이어랑 그다음 미디얼 올팩토리 스트라이어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요 5번에 해당되는 부위,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5번에 해당되는 부위가 anterior perforating substance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저희 책에 기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뒤쪽에 이제 posterior perforating substance도 있는데요. perforating substance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밑에 보이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앞티카이즘이 되겠죠. 앞티카이즘이 되고, 핑크색으로 표시하는 이 13번이 posterior perforated substance가 되고요. 뭐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계속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각세포의 가지돌기 덴드라이트는 후각점막 알팩토리 뮤커스 멤브레인의 표면까지 팽대되어서 후각소포 알팩토리 비지클을 이루고, 후각소포에는 약 20개 정도의 알팩토리 헤어가 나오고, 이 후각털의 수용체가 있어서 냄새 분자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요, 후각신경과 중추신경 계통의 연락 부분이 나와 있는데, 후각세포의 축삭은 후각신경이 되어 코 안에 있는 네이잘 캐버티의 천장, 즉 벌집뼈 에스모이드 본의 채판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에 나와 있는 크리브리폼 플레이트 포레미너를 통해서 머리뼈 공간의 크레니얼 캐버티 내로 들어간다. 이어서 벌집뼈 채판 위에 있는 후각 망울 올팩토리 벌브로 들어가서 승모세포랑 연접해서 이 안에 승모세포가 있습니다. 마이트랄 셀이 있고요. 이 마이트랄 셀은 마이트랄 세열의 액선이 후각로 올팩토리 트랙을 이루는 거죠. 후삭을 지나서 후각 삼각 올팩토리 트라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올팩토리 트라이건이죠. 올팩토리 트라이건과 앞관 통질이라고 하는 안테리어 폴포레이팅 서브스턴스를 거쳐서 뇌로 들어가 시레브럴 콜텍스에 있는 템포럴 로브에는 후각 중추 알팩토리 센터의 34 및 37 구역에 이른다. 자, 이거는 좀 굉장히 사실은 간단하게 보시면 34와 37 구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면 37이 여기에 보이네요. 그죠? 37이 여기에 보이고, 그 다음 37은 여기에도 보이는데 템포럴 로브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게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보이는 거고, 34는 이쪽에 보이는 건데, 이 34가 있는 부분은 일종의 이제 엉커스랑 그 아미그달라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 드리자면,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에 있어서 이제 올팩토리 벌브가 있고, 올팩토리 벌브에서부터 앞틱 트랙이죠. 앞틱이 아니고 알팩토리 트랙이죠. 알팩토리 트랙으로 가다가 올팩토리 트라이건에서 이제 미디알과 레터럴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면, 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왼쪽 세레브랄 헤미스피어를 자르고 오른쪽 세레브랄 헤미스피어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실선으로 표시한 것이 미디알 쪽 여러분들한테 더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 여러분들보다 더 레터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해서 미디얼 사이드에서 보면은 그 septum pellucidum에 있는 septal 에리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미디알 올팩토리 스트라이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레터럴 올팩토리 스트라이어는 여러 군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그 septum pellucidum 바깥쪽에 있는 인설라 에리아, 인설라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인설라라고 하는 것이 바깥쪽에 있는 그 썰커스 사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거기랑 그 다음에 자이러스로 따졌을 때 안쪽에 있는 엉커스 부분, 그 다음에 엉커스 뒤쪽에 있는 파라 히포캠팔 자이러스 혹은 히포캠팔 자이러스 쪽으로 들어간다고 있고, 이게 37번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37번에 해당되는 곳이고, 그 외에 이제 34번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아미그달라에 해당되는 부위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대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책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적 의의는 코아는 외상이나 심한 자극에 의해서 손상되기가 쉽고 나이가 들수록 퇴화율이 높아서 후각이 감퇴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앞 머리뼈 우목 안테리어 크레니얼 파사가 골절이 되게 되면 후각신경이 손상돼서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고, 한 번 손상된 후각신경은 거의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경들이 이렇게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사실 많죠.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후각신경의 경우에 특히 더 취약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유에서 보면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이 좀 고도화되다 보니까 후각이 없으면 매우 불편하긴 해도 어찌 보면은 생명이나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이 또 후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재생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뭐 많은 노력을 안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541페이지에 있는 후각신경의 일반적 특징 정리되어 있는 거 1번은 아까 처음에 SVA라고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2번 내절 캐비티의 뒤 위쪽 후상부에 있는 알팩토리 뮤커스 멤브레인은 특수한 후각세포 알팩토리 셀들이 있으며 이 후각세포에서 20개 정도의 후각털이 나오고 그 후각털들은 수용체가 있어서 냄새 분자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각신경은 에스모이드 본의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에 있는 구멍을 통과해서 머리뼈 안으로 들어가서 얼팩토리 벌브에 이르고 얼팩토리 트랙을 따라서 가서 후각 삼각과 앞관 통지를 거쳐 뇌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세레브랄 콜텍스의 후각 중추 알팩토리 센터 33이 37구역에 이른다. 동일한 얘기가 밑에 다시 표로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건데 뭐 계속 읽어보시면 책만 읽으셔도 다 어느 정도 암기가 되실 것으로 생각되고, 후각신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 앞틱 너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신경은 시각을 전달하는 특수 감각신경이다. 아래쪽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은 시각신경은 특수 몸들 신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쪽에 있는 알팩토리 너브나 아니면 앞틱 너브나 둘 다 생각해 보면은 특수 감각신경인 것은 맞죠. 그런데 특수 감각신경에 있어서 특수 감각 5개 중에서 시각, 청각과 평형감각의 경우에는 체성분으로 생각해서 조마틱에 해당되고, 그리고 후각과 미각은 이제 내장 쪽에 해당돼서 내장 쪽에 해당돼서 그쪽은 이제 비세랄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스페셜 조마틱 에이퍼런트, 에이퍼런트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다는 것이죠. 뭐 당연히 시각에서 정보를 받아들이지 이것에서 어떤 이펙터 기능을 하지는 않는데, 물론 뭐 슈퍼맨처럼 이렇게 눈에서 광선을 뿜어내는 히어로들 같은 경우에, 혹은 뭐 이렇게 그 과장님이 화나셨을 때 째려본다든가 하는 것들, 그런 레이저가 튀어나오는 것들은 스페셜 소마틱 이퍼런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뭐 이제 상상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없고, 시각은 SSA로 분류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원래 이 시각신경에 대해서는 메디칼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가르칠 내용들이 있는 좀 복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그 치과 영역에서는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가 1학기 때에도 저희 눈의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리면 오른쪽 545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체의 눈은 이제 3가지 막으로, 자체적으로는 3가지 막이 있는 거죠. 제일 안쪽에 있는 막이 레티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이 레티나가 모여서 쭉 나가게 되는 부분이 사실은 앞틱 너브입니다. 그리고 레티나 바깥쪽에 있는 막을 코로이드라고 불러요. 레티나는 한국말로는 망막이죠. 코로이드는 맥락막이라고 부르고요. 일단 그 바깥쪽에 공막이라고 부르는 스클레라가 있습니다. 네, 공막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막으로서 눈알의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코로이드는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레티나는 굉장히 밝은 색깔을 밝은 게 아니고 투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티나의 코로이드 쪽에 있는 쪽에 포토 리셉터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2가지 종류는, 그중 하나는 삼각형으로 표시하는 이 콘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로 표시한 이렇게 라드셀 2가지가 이제 포토 리셉터에 해당되는데, 콘셀의 경우에는 색깔,
예, 콘셀의 경우 써보겠습니다. 콘셀 있고 얘를 라드셀이라고 부르는데, 콘셀의 경우에는 컬러를 인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라드셀의 경우에는 브라이트네스, 명암을, 그래서 주로 그 주간 시야와 야간 시야를 구분할 때 쓰이고, 컨셀보다 라드셀이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훨씬 숫자가 많은데 비해서 컨셀은 주로 이 포베아 근처에 이렇게 망막이 중심이 되는 포베아 근처에 주로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정도면 되겠고요. 이 포토 리셉터 다음에 있는 것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바이폴라 셀이라고 하는 중간에 컨덕팅 뉴런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폴라 셀이 있고요. 바이폴라 셀 다음에 이제 갱글리오닉 셀이 있어서 이것들이 쭉 나가면서 이루는 이 부분이 앞틱 너브가 되는 것이죠. 아이볼은 지금 여기 부분이 아이볼인데 주로 이제 비트레스 바디로 주로는 이제 비트레스 바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코니아라고 하는 각막이라고 하는 것은 스클레라가 변형된 막이 되겠습니다. 각막 있고 뭐 그 외 수정체라든가 실리아리 바디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요것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나오는 아큘러 모터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이 되는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 그냥 알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주얼 패스웨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상 이번에 시각신경은 안구의 속층인 망막, 레티나, 그물막에서의 신경절 세포로 시작되고, 안구의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층에서 받아들인 빛의 자극을 비주얼 센터로 전달하는 신경이 바로 앞틱 너브인 것이죠. 경로를 읽어보면 안구의 망막, 레티나에서 시작된 신경절 세포에서 시작한 축삭, 액선이죠. 액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스웨이를 이루는 것은 액선이죠. 액선은 시각신경이 돼서, 네, 여기 말하는 앞틱 너브, 이게 갱글리온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신경절 세포 갱글리온 셀이죠. 갱글리온 셀의 액선이 앞틱 너브가 되는 것이고, 얘가 앞틱 커넬은 앞틱 커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 앞틱 커넬은 스페노이드 본에 있는 것이죠. 스페노이드 본의 레서 윙에 있는 것이고, 앞틱 커넬을 지나고 크레니얼 캐버티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좌우의 것이 만나서 앞틱 키에즈마, 여기 나오는 것이 앞틱 키에즈마이고, 들어가는 구멍 이제 여기 아이볼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꽤 굵습니다. 이것은 앞쪽 그림에도 나왔지만 앞틱 너브가 되겠고요. 앞틱 너브가 이제 구멍, 아까 말씀드렸던 앞틱 커넬을 통해서 크레니얼 캐버티 내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서 바로 앞틱 키아즈마를 이렇게 이루어서 데커세이션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데커세이션에서는 나온 파이버들이 모두 데커세이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같은 입시 레터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데커세이션을 하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고, 얘네들이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시각로 앞틱 트랙을 통해서 뇌실질 속으로 들어간다. 자, 앞틱 카이즘 뒤에 나오는 부분은 앞틱 너브이긴 한데, 이것을 이제 트랙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죠. 트랙이라고. 그래서 트랙으로 불러서 이게 가게 되고, 얘들이 이제 뇌실질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어서 셀라모스에 있는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바디,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이죠. 펄비나 아래쪽에 이렇게 들춰보면 나오는 제니큘레이트 바디가 두 개가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바디가 있습니다. 그죠?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바디 로 가거나 혹은 미드브레인의 수피리어 콜리큘러스에 연결되고, 뒤에는 이제 앞틱 레디에이션, 앞틱 소개해 드리면 텔라무스에서부터 나와 있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죄송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네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이, 여기에 이 부분이 앞틱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대뇌 속에 있는 이제 그 인터널 캡슐 할 때 소개해 드렸던 일종의 돌아와서요. 예, 가서 앞틱 레디에이션을 거쳐서 세레브랄 콜텍스 뒤통수 쪽에 있죠. 아시피탈 로브 뒤끝에 있는 시각 중추 비주얼 센터 에이리어 17에 간다. 네, 이렇게 갈 때 그 아시피탈 로브에 있는 캘코라인 서커스라는 것이 있죠. 그죠? 캘코라인 서커스의 위하고 아래로 이렇게 나뉘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시각신경이 어느 부분을 다쳤을 때 눈의 어느 쪽 시야가 잘 안 보이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림에서도 표시되어 있는 이 그림에서도 표시되어 있는 위아래로 표시되는 부분에 의해서 위가 보이고 아래가 보인다든가 혹은 바깥이 보이고 안쪽이 안 보인다든가 뭐 그런 것들, 안쪽은 보이는데 바깥쪽이 안 보인다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패스웨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망막에 대해서 다시 소개가 나오는데, 망막은 약 1억 3천만 개의 신경세포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서 정보로 만들며 사람은 외부 감각에 대한 90%, 네, 실제로 사람은 시각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시각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그 동물들 경우에는 이제 뭐 생맹도 많고 한데요. 뭐 다른 걸로는 조류들이 사실은 시각이 좀 발달되어 있는 편이죠. 전체 머리 크기에 비해서 이제 대뇌가 큰데 거기에서 이제 비주얼 패스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저장되는 정보도 상당히 엄청나기 때문에 뇌에서 뭐 대뇌 피질의 한 10분의 1의 면적이 시각의 분석에 이용된다라고 거기 적혀 있네요. 레티나는 아이볼의 가장 안쪽 층이죠.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구분되며 앞부분 망막 시각 부분은 빛에 민감하지 않지만 뒷부분은 빛 감각 부분은 빛에 민감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앞틱 너브에서 콘셀과 라드셀의 위치가 사실은 특이한데, 원래 빛을 받아들여서 수용기가 되면은 아이볼이 있는 쪽으로 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코로이드 맥락막이 있는 쪽 바닥편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티나가 투명한 재질이기 때문에 빛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는 것들이죠. 근데 그 위에 바이폴라 셀과 뭐 예를 들면 갱글리온 셀들이 이렇게 실제로는 있는 거니까 걔네들도 걔네들까지 투과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대1 대응으로 점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망막 시각 부분의 광수형 세포인 막대세포, 라드셀과 원뿔세포, 칸셀이 있고, 전도신경원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바이폴라 셀이 있고요. 그 뒤에 갱글리온 셀로 구성이 되고, 그것이 바로 앞틱 너브, 그리고 앞틱 파이버가 아니라 앞틱 트랙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시각신경의 일반적인 특징 1번을 설명드렸고요. 2번, 시각신경의 축삭은 액선은 망막에 있는 신경절 세포 갱글리온 셀에서부터 시작된다. 시각신경은 나비뼈의 시각신경관 앞틱 커넬, 말씀드렸던 스페노이드 본의 레서 윙에 있는, 이건 레서 윙 자체에 있는 구멍입니다. 레서 윙과 그레이터 윙의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은 피셔죠.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가 되는 거고, 뭐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는 그레이터 윙과 맥실라 사이에 있는 틈인데요. 이것은 레서 윙에 있는 그냥 구멍이죠. 그 옵틱 캐널을 통해서 크레니얼 캐버티 내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들어가는 거고, 시각신경과 중추신경계의 연락은 시신경, 앞틱 너브, 시각교차, 앞틱 헤아즈마, 그 다음에 앞틱 트랙, 그 다음 텔라무스의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바디, 그 다음 미드브레인의 위둔덕. 사실 이 표현은 조금 애매한데요. 이것은 이제 꼭 이런 식으로 가서 다시 시각로 부채살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바디에서 바로 앞틱 레디에이션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대뇌 피질 콜텍스의 오시피탈 로브 뒤 끝에 있는 시각 중추 에리어 17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앞틱 너브 말씀드렸습니다.